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병원에 얼마나 덜 가게 될지, 약값과 검사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그리고 노후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채소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같이 그 채소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서서히 망가져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을 텐데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었어요. 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바로 채소 이야기였어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서울, 부산, 대구의 여러 병원 응급실에서는 젊을 때부터 입에 맞아서 즐겨 먹던 그 채소 요리 하나 때문에 매달같이 실려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쯤 되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응급실 한 번, 검사 몇 가지, 입원 며칠만 해도 순식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비용 대부분은 미리 알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지출이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신장이 완전히 버티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식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잠깐이면 끝날 이야기지만 부산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그날 아침 62세였던 박상호 씨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고 얼굴 혈색도 좋아 보였어요. 어디 하나 불편하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이 정도 상태라면 누구나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몸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고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결국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본 가족분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부터 치료 일정이 생활의 중심이 됐고 병원비와 약값이 일상의 걱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분들이 이유를 묻자 담당 의사는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진작 병원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박상호 씨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거의 매일 드시던 바로 그 채소였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신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지면 가슴 통증이 오지만 신장은 기진맥진해져도 거의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신장을 노년층의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 침묵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늦어질수록 치료는 길어지고 지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나만 알고 넘길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기만 해도 병원 관리를 줄일 수 있고 약에 의존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지켜줘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주변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셔도 괜찮았어요. 이건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 병원비를 줄여줄 수도 있는 작은 준비였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이 채소들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너무나 평범한 반찬들이라는 점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 드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이미 드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익숙함이 문제였어요. 익숙하니까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 속에서 신장은 수년 동안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채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60대의 신장은 30대 때처럼 튼튼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식습관이 지금은 병원비와 직결되는 선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위험이라는 게 눈에 띄게 다가온다고 믿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분명한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장 문제는 정반대였어요.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고 아주 조용히 진행됐어요. 이걸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서 쓰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물이 아주 잘 나와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문제없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필터 안에 조금씩 이물질이 쌓여요. 당장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계속 사용해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까요. 신장도 똑같았어요. 신장은 매일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과 필요 없는 미네랄을 배출해요. 젊을 때는 이 작업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느려졌어요. 중요한 건 느려져도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어요.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이름은 로라라고 할게요.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로라는 59살이었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이었죠. 로라는 스스로를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엔 채소 주스를 마셨고 점심과 저녁에도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나는 깨끗하게 먹어요.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부었어요. 로라는 그걸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비타민 좀 더 먹으면 되겠지.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타민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미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로라의 신장은 아직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과부하 상태였어요. 혈액 속 특정 미네랄 수치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아직 통증은 없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손상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아요.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것,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반지가 예전보다 잘 안 빠지는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한 상태. 이런 신호들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다들 이 나이 되면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었어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같은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하지만 혈액에 너무 많이 쌓이면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조용히 쌓이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느끼셨고, 그게 심장 문제인 줄 알고 놀라셨어요. 하지만 원인은 신장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면 결국 치료가 필요해져요. 병원 방문, 약물 치료, 장기적인 관리.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장 건강은 곧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미래의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셨으면 해요. 매일 거의 같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습관을 좋아해요. 익숙함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몸이 변했는데 습관이 그대로라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공포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예전에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크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조정하면 됐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았어요. 도대체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채소들이 나쁜 음식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으로 계속 먹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데 음식은 그대로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일하게 돼요. 이제 첫 번째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 반찬이라고 믿고 드시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채소예요. 젊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께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시금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어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손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았어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가능성을 높였어요.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시금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나는 매일 나물 반찬으로 시금치를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건강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문제가 되었던 채소는 버섯이었어요.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몸에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섯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버섯, 특히 표고버섯이나 양송이 버섯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조리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버섯을 주로 찌개나 전골, 국물 요리에 넣어 먹잖아요. 이렇게 조리하면 버섯 속 칼륨이 국물로 빠져나오면서 한 그릇에 칼륨이 농축돼요.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한 그릇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칼륨 양을 한 번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버섯은 살도 안 찌고 좋아서 자주 먹었다던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예요. 이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감자와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군에 속했어요. 특히 구워 먹거나 쪄 먹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 농도가 더 높아졌어요. 젊은 신장은 이걸 어느 정도 처리했지만 50대 이후의 신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군고구마를 드시던 분들 중에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신 채소가 있어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혈관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다고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토마토 역시 조심해야 할 음식이었어요. 토마토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한 잔에 들어가는 칼륨 양이 토마토 여러 개를 먹는 것과 같아졌어요.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아주 큰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문제가 된 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드셨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아신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선택을 바꾸는 거였어요. 앞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신장을 괴롭히는 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완전히 끊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바꿔보세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양배추였어요. 양배추는 너무 흔해서 대단한 음식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장 건강을 놓고 보면 정말 고마운 채소였어요.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어요.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많은 음식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데 양배추는 그 부담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비타민 C와 비타민 K를 공급해주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줬어요. 국내외 연구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신장 조직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다만 먹는 방법은 중요했어요. 소금에 절이거나 김치로 먹으면 나트륨이 많아져서 신장에 주는 이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아주 살짝 데쳐서 싱겁게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린 채소는 오이였어요. 오이는 물만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아주 부드러운 채소였어요. 오이에는 수분이 풍부해서 소변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줬고 이 과정에서 신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또 오이에는 규소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었는데 이 성분은 신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손상을 줄여주는 방패 같은 역할이었어요.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오이지나 피클처럼 절인 오이는 피하셔야 했어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오이의 장점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당근이었어요. 당근은 색깔만 봐도 건강해 보이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했어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비타민 O로 바뀌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어요. 활성산소는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노화를 빠르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당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께도 비교적 안전했어요. 특히 살짝 쪄서 참기름 같은 기름을 아주 조금 곁들이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더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바로 무였어요. 무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있었지만
신장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에는 천연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액 속 노폐물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걸러낸 뒤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몸에 열이 많고 소변색이 진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무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가능하다면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았어요. 껍질 쪽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채소, 양배추, 오이, 당근, 무는 비싸지도 않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이 신장을 대신해서 일해 주는 게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었어요. 신장은 쉬고 싶어 했어요. 이 채소들은 그 시간을 벌어줬어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고 무엇을 늘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하루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알아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몸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복잡한 식단을 권하지 않았어요.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몸에 더 안 좋았거든요. 신장이 약한 분들께 필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신장이 쉴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하루를 3번의 시험처럼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부드럽게 시작하고 과하지 않게 채우고 가볍게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침은 신장이 잠에서 막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밤새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신장은 이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짜고 기름진 음식을 넣어주면 신장은 바로 부담을 느꼈어요. 저는 아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장을 깨우는 시간이라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속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식사가 좋았어요. 묽게 끓인 현미죽이나 부드러운 밥에 찐 당근 몇 조각 정도면 충분했어요.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줬고 당근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어요.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주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시작해도 아침부터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기보다는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했어요. 양배추와 오이로 만든 샐러드는 점심에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양배추는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는 걸 줄여주고 오이는 수분을 보충하면서 신장이 과하게 일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여기에 단백질을 완전히 빼면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끊어야 한다고 오해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회복이 더 느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염으로 구운 생선이나 소량의 계란 혹은 두부 정도를 곁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힘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밥은 흰 쌀밥 반 공기 정도면 충분했어요. 이 정도 양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까지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이에요. 저녁은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드셨어요. 하루 동안 참았던 허기가 몰려오니까요. 하지만 저녁에 과하게 먹으면 신장은 밤새 일을 해야 했어요. 이게 쌓이면 아침에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녁은 가볍지만 비어있지 않게가 원칙이었어요. 무로 끓인 맑은 국이나 싱겁게 조리한 무국은
신장에 정말 편안한 음식이었어요. 무는 부기를 줄이고 몸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줬어요. 여기에 부드러운 계란찜 정도를 곁들이면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소화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칼륨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았어요.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저녁에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됐어요. 이 시간대에는 신장의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했어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은 갑자기 몰린 수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여러 번 조금씩 마시라고 권했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싼 건강식품 때문도 아니었어요. 신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식단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 질문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늘 복잡한 방법, 비싼 약, 어려운 치료를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신장 건강만큼은 정반대였어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였고 회복도 아주 조용하게 일어났어요. 눈에 띄는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은 바뀌었어요. 광주에 사시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63이었던 이분은 겉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깊이 못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문제는 잘못이 아니라 계속이었어요. 매일 저녁 군고구마, 끼니마다 김치, 갈아서 마시는 채소 주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쌓여서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아주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군고구마는 끊고 무국으로 바꾸셨고 김치는 하루 한 번만 드시게 했어요. 물을 벌컥 마시는 대신 나눠서 드시게 했고 매일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게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바꾼 건 몇 가지 안 되는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신장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사실은 신장을 매일 조금씩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토마토나 호박을 주스로 마시는 습관, 저녁마다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 습관, 김치를 끼니마다 먹는 습관, 진통제를 자주 먹는 습관.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신장은 쉬지 못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물이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했어요.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끊어야 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졌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적당한 단백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요. 신장을 살리는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 하나, 물을 마시는 방법 하나, 밤에 먹는 간식 하나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병원비를 줄이고 병원에 묶이지 않는 삶을 만들어줬어요. 신장은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다리 붓기, 피로감, 잠의 질, 소변의 변화. 이 신호들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넘기지 않는 순간 이미 관리가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저녁을 조금 더 가볍게 먹겠다고, 물을 나눠 마시겠다고, 김치 양을 줄이겠다고. 이 작은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의사 김도연 박사였습니다.